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인슈타인 이후의 업적은 그 통일장 이론에 전념했기 때문에 별로 업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황금 시기에 이론 업적은 상대론인데 특수가 일반이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소개하냐면 이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내서 한 개념이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정신적인 변화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불가능한 실험인데요. 그걸 우리가 흔히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당켄 생각한다. 그래서 사고 실험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고해서 생각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을 내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가설이 증명해 보니까 맞아요. 관측해 보니까 맞아.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는데, 자,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 개념 하나가 시간, 공간, 타임머신, 블랙홀 다 만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이쪽 그림은 잊어버리시고 이쪽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우주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우주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창문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어디 있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지구에 있는 것처럼 서 있고 사과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지만 편의상 이쪽을 위라고 그래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로 점점 빠르게 잡아당기면 이게 가능해요. 즉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을 확 점점 빠르게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창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과랑 사람이랑 다 둥둥 떠 있었겠죠.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를 미리 볼까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정지 상태에서는 사람도 둥둥 떠 있고 사과도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속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사과도 떨어지고 사람도 서 있게 됩니다. 이쪽이 아래구나. 근데 이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려면 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중력 가속도란 말을 들으니까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모든 사람들이 중력 가속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대략 어떤 속도로 떨어지는지 그 가속되는 비율을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게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만일 엘리베이터 한쪽에 구멍을 뚫고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 빛이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점점 빨라지니까 빛이 휘게 됩니다. 사실은 빛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통과를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빛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은 계산할 수 있어요.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니까 원래 빛은 그냥 반드시 지나가는 건데 엘리베이터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빛이 이렇게 휘게 된다는 겁니다. 가속되니까. 만약 이 사람이 가속이 안 되고 그냥 같은 속도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빛의 궤적이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것 중에 바로 사고 실험 중에 이런 경우하고 지구상에 매달리는 엘리베이터하고는 이 안에 모든 물리학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리학은 가설을 내는 겁니다. 가정을 해서 나중에 하여튼 실험만 해서 그 결과가 맞으면 앞에 가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생각으로 우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럴 건데, 자, 지구상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가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놨어도 밑에 지구가 있으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사과도 떨어지고 여기에 사람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다 떨어져야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지금 매달려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엘리베이터는 가속돼야 되고 이 엘리베이터는 가만히 있어도 이 안에 물리학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빛이 휘었으니까 똑같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서도 빛이 휘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예. 그럼 이 뒤는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엘리베이터가 가속되니까 빛이 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는 빛이 왜 휘어야 돼요? 가정을 했기 때문에 휜 건데
원인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빛을 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20세기에 대해서 겨우 알아낸 것이 중력은 빛을 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울 때, 과학을 배울 때 빛은 직진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물론 지구상에서는 직진합니다. 근데 이 우주의 크기에서 보면은 빛은 직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단순히 책상에서 종이만 갖고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실험이라고 한다. 사고. 게당켄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까 하나 미리 보여드렸지만 만일 지구 근처에 있는 엘리베이터 줄을 끊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떨어져 죽겠죠. 근데 떨어져 죽지만 적어도 죽기 직전까지는 뭐예요?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속 운동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사람이고 사과고 둥둥 떠다니는 거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 표면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이 줄을 끊는 순간 이 안에서 죽기 직전까지는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깨달았다고요?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1915년에 빛은 휜다. 필 수 있다.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요걸 알아내는 거죠. 요것이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그 굉장히 중요한 우주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916년에 아주 또 하나 천재가 있어요. 또 한 명의 천재가 1916년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고 저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은 그 방정식을 푼 사람이에요. 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쉬운 답을 이 사람이 풀어서 1916년에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방정식을 내가 풀어보니까 뭐 답이 이렇더라. 근데 그 답이 맞다면요, 이래야 돼요. 슈바르츠 실트가 맞다면은 우리 해와 같이 엄청나게 무거운 그 천체 옆에서 빛이 엄청나게 조금 휘어야 돼요. 우리 해가 얼마나 질량이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로 1도가 아니라 1도에